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신차 외에 자율주행,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차 기술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차체의 앞과 뒤가 어딘지 구분키 어려운 독특한 외관을 한 사륜 모빌리티. 실내 좌석도 탑승자 마음대로 좌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 자동차지만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운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영화를 보고 혹은 마주보며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미래형 PBV, 앰비전2와 앰비전 하이입니다. 국내선 최초로 공개되는 앰비전2와 앰비전 하이는 각각 목적성에 맞춰서 현대모비스의 최신 기술들이 탑재됐습니다. 앰비전2는 자율주행 전기차 컨셉카로 제자리서 바퀴가 90도 회전해 마치 꽃게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앰비전 하이는 시네마, 라운지 모드 등 필요에 따라 좌석을 자유로이 배치하고 널찍한 유리관을 영화 브라운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앰비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식 재충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미래자율주행 캐빈 컨셉으로 이제 주차 및 주행을 고려하여서 휴식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트 레이아웃과 그리고 편안한 조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손짓만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앰비전 하이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곧 마우스 커서가 되어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운전자의 뇌파를 측정해 주행에 필요한 알람을 제공하는 엠브레인. 뇌파를 이용해서 부주의가 판단이 되면 경고등이 뜰 수 있습니다. 졸음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현재 경기도 버스에서는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좌 자세에 따라 에어백의 쿠션 크기를 알맞게 변화시키는 릴렉스 착좌 승객 보호 에어백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어렸을 적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책에서 보던 미래차 구현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종합 자동차 부품 제조 기반에서 플랫폼과 시스템 기술 개발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청호나이스가 해외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 40여 개 국가에 진출한 가운데 올해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춘 신제품을 론칭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20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 및 커피 산업 관계자들에게 국내 산업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서울 커피 박람회 현장. 청호나이스가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를 앞세워 글로벌 바이어 공략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 청호나이스의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커피 엑스포에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울 커피 엑스포의 경우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인데요. 해외 바이어분들도 많이 여기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이어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청호나이스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얼음 정수기를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는 총 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약 5% 수준입니다. 특히 대표 제품인 얼음 정수기가 미국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도 저희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현지 소비자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적극 반영해서 제품에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제품을 발전시켜서 소비자들의 만족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 청호나이스는 전시회 현장에서 만난 글로벌 바이어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지 핀셋 제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청호나이스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50%가량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 성장한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뮤직하우는 조각 투자 열풍의 선두주자인데요. 김하슬 기자가 정인석 뮤직하우 전략사업본부장을 만나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작곡가나 가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뮤직하우. 정인석 뮤직하우 본부장은 신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저작권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70년짜리 자산입니다. 이를 이제 금융 상품화해서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그런 금융 상품, 이를 문화 금융 상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금융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제가 좋아하는 A라는 음악이 있고 이 음악을 이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뮤직하우 플랫폼에서 이 음악을 검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금융회사 연계를 통해서 증권계좌 사용 그리고 이제 신탁을 통한 자산의 분리 등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훨씬 강화한 수익증권의 형태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고객 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별 증권계좌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자산은 이제 증권계좌에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플랫폼 안정성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ISMSP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제 인증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등급도 받고요. 네,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창작자들에 대한 이해, 요거 두 개가 좀 공존됐던 것 같아요. 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좀 제도권 금융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요. 회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자 보호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이제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자산은 꾸준한 저작권료의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저작권료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저작권 자산, 음악 자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나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수물을 줍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놓치는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뜻으로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홍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35년 쌍용 자동차의 역사를 이은 KG 모빌리티가 전동화 기술 개발에 나서며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4종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존 내연기관 기반 차량에 EPT 시스템을 적용한 컨버티드 전기차 플랫폼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와 500, KR10 등은 컨버티드 플랫폼에서 개발될 예정이며 이후 개발되는 모든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KG 모빌리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 회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북미 등 큰 시장도 있지만 1000대에서 2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많다며 틈새 시장 공략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저는 KG 모빌리티가 한 시장을 파고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능력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펴서 넓은 시장에 다변화된 방법으로 시장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생산, 판매하는 모든 모델이 SUV인 KG 모빌리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걸 넘어 글로벌 SUV 명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들의 승부수는 토레스 EVX를 위시한 전기 SUV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원에 13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기술 개발 분야 연구개발 단지, 일명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영희 부천시장은 연구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린 테크노 캠퍼스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조성됩니다. 부지 면적 13만 7천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4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SK그룹이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친환경 관련 연구 거점 시설입니다. 캠퍼스 내에는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관련된 7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조성되면 부천 대장지구는 경기 서부권역 친환경 미래기술의 집적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경기 아리백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 알리백 실천과 또 산업 집적 단지에 대한 알리백을 중앙정부나
또는 어떤 지방 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의 그 유치를 기화로 해서 계기로 해서 부천시가 한층 발전하고 우리 경기도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성장에 견인이 되는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고 SK그룹은 3,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그린 테크노 캠퍼스 유치로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공약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팍스경제TV 방수빈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SK그룹의 그린 캠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팀의 배석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배 기자. SK 그린 캠퍼스, 이게 당초 계획보다 더 커진 거죠? 네, 맞습니다. SK그룹이 지난해 1월 부천시와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밝혔던 면적은 이제 9만 9천여 제곱미터였습니다. 약 3만 평 수준이었는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규모가 13만 7천 제곱미터로 확장됐습니다. 규모로는 약 만여 평 정도가 더 커진 겁니다. 이 부천대장 첨단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은 56만여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를 SK그룹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7개 주요 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 리포트에 다 나왔고요. 자, 그러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열사의 부서 배치 그리고 특히나 인력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SK그룹은 이제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천여 명의 이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입주 기업으로 알려진 SK 이노베이션과 SK온, SKC, SK 머트리얼즈 등 7개 기업에서 추가로 채용하는 것도 있고요. 각 계열사의 부서가 이전해서 위치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이제 계열사가 어떤 부서가 배치될지 하는 것들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고, 자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SK그룹이 이제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2027년까지 짓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시공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선정한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SK그룹이 2022년 초에 이제 부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밝혔던 이제 착공 시점은 2025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SK그룹은 2021년 이제 환경 사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린연구소 추진단이 편성이 됐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논의는 이 추진단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선 주목할 것은 이제 SK그룹이 이렇게 주요 계열사가 집약된 친환경 연구 거점을 만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종로타워 그린 캠퍼스 여기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SK그룹은 지난해 5월 종로타워에 그린 캠퍼스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다음 달이면 그린 캠퍼스가 조성된 지 1년이 됩니다. 그린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모두 6개사인데 모두 친환경과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이제 기업과 사업부서로 이제 1,200여 명의 인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유 오피스 공간인데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 공간에 식물도 조성이 돼 있고요. 이 재활용품 순환 자원회수 로봇도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임직원들도 종이를 줄이는 운동이라던가 이제 공용머그잔 사용 등 친환경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총 9개의 층을 그린 캠퍼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SK그룹 내부에선 이제 향후 다른 입주 기업 간의 임대 계약이 마무리되면 이 그린 캠퍼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배석원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요. 이 종로타워 상층부에 보면 녹색으로 된 SK 로고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SK는 빨간색이었죠. 에너지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게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SK그룹이 친환경 이미지 그리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분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제조업이죠. 이 조선업에도 스마트화 열풍이 거셉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죠. S봇을 개발해
이 선박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S봇, 스봇, S봇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S봇이 정확한데요. 이 네. S봇은 삼성과 챗봇의 합성어입니다. 이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그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이 S봇은 사내 여러 시스템에 축적된 설계 노하우, 또 각종 규정과 계약 정보 등을 찾아내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또 반복 업무를 간단한 명령어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자동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S봇을 이용하게 되면 이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편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겠죠?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 효율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설계 담당자는 도면 검색, 일정 관리, 이 출도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그 시간에 중요 업무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 단축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기존에 이제 사내 시스템의 각종 업무 정보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시스템 구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검색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한 이용 제한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에 접속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정보 검색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챗봇인 S봇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기계가, 그렇죠? AI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해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그런 집중도가 높은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설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쓰인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활용 분야를 추가적으로 더 넓힐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삼성중공업 측은 앞으로 이 설계를 넘어서 또 경영 지원과 구매 등 S봇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모바일 사용 환경, 음성 인식 기능 등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서 생산 현장 업무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면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공업이라는 이런 크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상당히 스마트 쪽으로 바뀐다, 스마트 기업으로 바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박 건조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데이터 기반 전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 중인데요. 이번 챗봇 도입을 통해서는 설계, 생산, 구매, 지원, 전 부문 업무의 스마트화를 지향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조선소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챗 GPT와 S봇을 인터페이스해서 이 챗봇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팀의 박나연 기자와 함께 삼성중공업의 S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투어가 여행 상품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쿠킹 클래스를 체험한다든지 현지 쇼핑 스폿을 돌아다니는 등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 등을 내놨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김명진 대표를 만나 사업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5월 자체 여행 전문 브랜드 여행이지를 론칭한 교원투어. 교원투어가 정형화된 패키지 여행 상품에서 벗어나 고객별 여행 목적과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활기를 띠고 있는 여행 산업. 그 속에서 업계 탑3 안에 들겠다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교원투어 김명진 사업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행사와는 좀 차별화된 패키지를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 키워드만 쳐도 저희가 상품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있고요. 또 MZ 세대들이 꺼려하는 패키지를 MZ 세대들도 같이 저희가 좀 아우르기 위한 MZ 픽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마 상품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사사와는 좀 다른 패키지를 모토로 하고 있는 여행
사입니다.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보다 많이 그 시장이 확대된 부분은 뭐 트레킹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비즈니스를 타고 패키지를 한다는 건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였는데 좀 고퀄리티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이 늘은 건 사실이고요. 내가 한번 여행 갈 때 이전에는 그냥 가는 거에 목적을 뒀다면 내가 가서 같이 실현하고 뭔가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고객들의 인지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20대가 7%, 30대가 약 10% 정도의 이용 전체 고객 중에 이용객이었는데 22년에는 20대는 9%, 그리고 30대는 13%로 전체적으로는 약 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행이 다 열리지 않았지만은 20, 30대 늘었다는 건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MZ 세대들에 대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는 이보다 한 두세 배 정도죠. 20, 30대들이 더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노랑 참조원과 매출 부분은 비슷하게 맞췄고 송출도 한 80%, 90%에서 저희 하나모두 다음으로 직판에서는 저희가 선두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거래액으로 한 1,730억 정도 달성을 했고 원래 목표가 1,600억이었거든요. 초과 달성을 했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매출도 150억에 근접해서 저희가 사업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저희가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그 매출 목표는 한 650억 정도 되고요. 거래액도 한 6천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송출 한 8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직판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매출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직판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 도전적인 목표고 꼭 이루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대웅제약이 국산 36호 당뇨병 신약 엠블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와 아세안, 중남미,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김도영 글로벌 개발센터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웅제약의 엠블로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SGLT2 저해제 기전의 당뇨 치료제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SGLT2 약물의 30분의 1 수준인 0.3mg의 적은 용량으로도 그 이상의 약효를 보여 뛰어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는데요. 김도영 센터장을 통해 엠블로의 경쟁력과 시장 가치, 그리고 올해 공급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웅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SGLT2 저해제이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SGLT2 저해제보다 한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0.3mg만으로 저희가 동등이상의 약효를 이제 보였습니다. 제2형 이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기존의 이제 시판 약물 대비 훨씬 뛰어난 이제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 강화 효과를 보였고,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3개국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 규모만 합쳐도 한 1.2조 원 정도에 해당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중남미 최대 시장 한 2조 원 정도 하는 브라질, 멕시코 2개국의 수출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3개국 허가 제출의 시작으로 저희가 주변에 또 다른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그다음에 중동에도 이 당뇨 시장이 크거든요. 저런 이제 큰 시장들도 저희가 계속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뭐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해서 저희 계속 가시할 예정이고요. 미국, 유럽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올해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그럼 국내가 출시가 되면 저희가 처음에 3가지 적응증을 허가받아서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검증된 논문, SCI 논문을 많이 이제 발표해서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고요. 엠블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뇨병 치료제는 기존이 좀 달라졌고 새로운 기존에서 당뇨병 외에도 신장, 심장 질환에서도 이미 그 효과가 인정받아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블로정도 이런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당뇨병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 심장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뇌 질환, 안과 질환까지 이제 다양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당뇨 신약을 넘어서서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키우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전하고 효과 좋은 내용적 엠블러가 출시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재개장한 다이소 명동역점이 관광 명소로 인기입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방문객이 줄어 상권에 타격을 입었던 명동거리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다이소 명동역점은 외국인 방문객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12층 500평 규모의 다이소 명동역점이 1년 만에 재오픈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엔데믹으로 다양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매장을 12층까지 확장해서 재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이 확장된 만큼 더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소 명동역점은 식품부터 캐릭터 제품까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각 층에 배치해 쇼핑하는 재미를 키웠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명동역점의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았던 제품들을 주로 아래층에 배치했는데요. 가장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는 식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김을 선호하면서 김 전용 매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캐릭터 상품을 찾는 관광객을 고려해 봉제 인형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K-뷰티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미용식품 카테고리도 확장했습니다. 일반 매장과 달리 층별로 인테리어를 달리하고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한 것도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매장을 고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 쇼핑의 재미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달 서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하루 12,600명, 그 가운데 50%는 명동을 찾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고 봄이 오듯 다시 해외 여행객들이 북적이기 시작한 명동. 다이소 명동역점이 다시 한번 명동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